안보 분야에서도 진전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후속 협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최종 합의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초반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북한과 중국 잠수함까지 거론했습니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탓에 핵 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협의 진전도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방위 패키지 대가로 일본 수준의 핵연료 접근권을 요구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또 두 정상이 원자력 등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이 관세 협상도 밝혔고 이 안보 관련 협상 결과도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크게 보면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한 고비를 넘어갔다는 부분은 시원한데 네. 지금 국제 질서가 변하면서 미국이 사실 한국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고 네. 우리도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3,500억 달러는 조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 금액을 합의한 거를 좀 아쉽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갔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 근데 이제 분할 투자, 현금 투자, 이게 좀 서로 맞섰는데 우리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8월 달에 정상회담에 비하면 우리 의지가 확실히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 미국은 일시금으로 거의 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억을 상한선으로 해가지고선 협상을 한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안보 분야 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좀 풀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잖아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협상 전략입니까? 이례적이고 협상 전략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약간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없었다면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긴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끄집어내서 아마 8월 달에 정상회담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우린 얘기한 건데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해명하면서 미측의 이해를 구하는데 나름대로의 우리의 협상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우리가 추적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좀 의도적으로 한 걸까요? 아마 미국을 설득하는 논리로서 중국을 이렇게 언급한 건데 이게 자칫하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오후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중국 방향에서 오는 거지 특정 국가를 언급한 건 아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냈다고 보고요. 자칫하면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에 남아있는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국방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현하긴 했어요. 합의를 했다. 근데 다만 이제 논의를 시작하자. 거기에 대한 합의 정도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거기까지 가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으니까 예. 이게 사실은 국방 당국 간에도 합의가 돼야 되고 예. 미국은 또 에너지부가 원자력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또 국무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먼저 개정해서 농축을 얻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원료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농축을 미국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것인지 이런 방향성을 먼저 정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원자력 잠수함 설계의 노하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방부가 조기에 발주를 해서 우리의 기술이 쌓이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보니까 에너지부라는 게 굉장히 힘이 강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 또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부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자, 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협상 결과가 뭐 제대로 공개는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지휘라든지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건 어떻게 된 걸로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국방비를 인상하는 대신 미국의 무기 체계를 많이 사준다. 예.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뭐 단계를 나눠서 접근을 할 건데 네.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한미가 함께가는 그러한 행보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자세히 발표는 안 했죠. 그 네, 부분은요.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아마 11월 3, 4일 날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니까 네, 예. 그때 아마 구체적인 논의가 또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 저희가 내보냈습니다만 뭐 세계적인 빅 이벤트죠. 미중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립니다. 근데 미중 회담에 대해서 기대하는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뭐 관세 없애고 이렇게 하겠다 말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보도된 대로 아마 무난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측에서 정상회담에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은 휘토류를 풀고 미국도 추가 관세를 낮추면서 네. 타협점을 찾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그런 합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내일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 뭐 누가 먼저 나오느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아주 팽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런 네.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와 있고 시진핑 주석이 김해공항으로 오기 때문에 네. 영접을 하는 측은 트럼프 대통령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